안녕하세요, 루지입니다. 방금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 반전세 계약하고 지금 차에 왔는데요. 저번에 포스팅한 것처럼 보증금 8천에 월세 85만 원에 계약했다가 계약 조건상에 이분들이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혹시라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,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 때문에 계약하고 좀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전화 와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건 조금 어렵겠다 라는 얘기를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그냥 깨자 라고 얘기가 다 나왔어요. 근데 저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고 불확실성을 그냥 감내하는 것보다 이 계약을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역으로 그래, 보증금을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초반에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지금 돈이 진짜 없어서 지금 성남에서 자기가 지금 보증금 1000에 월세 한 90 주고 살고 있는데, 이것저것 해서 내가 주신 돈이 당장 2천만 원이니까 그냥 2천에 월세를 올려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, 근데 저도 자금 계획을 다 짜고 움직이잖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2천을 받아서는 제가 나머지 그 6천이라는 그 돈을 갑자기 메꾸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렵다. 나는 5천을 원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4천에 뭐 월세를 뭐 1000만 원당 5만 원씩 해서 계산해보자 라고 했더니 뭐 하루 생각해 보시더니 보증금 4천에 월세 100만 원에 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보증금은 덜 받았지만 월세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월세를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제가 역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고도 돈이 조금 플러스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,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바라볼 때 렌트냐 소유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. 제가 지금 거주 중인 주택이 매매가랑 전세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. 오히려 매매를 하면 담보대출 금액이 조금 더 줄고 전세자금 대출은 훨씬 더 그 대출 한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투입금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내가 처음부터 부동산 바라볼 때 소유가 아니라 렌트 개념으로 바라보면 소유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예 제쳐두고 렌트 개념으로만 계속 전세냐 월세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는 겁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소유 개념으로 보면 내가 이걸 살라 그랬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물건을 찾더라도 내 가족이 함께 지내는 내 집 한 칸만은 그래도 소유해서 가져가자 라는 그런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. 이 개념을 빨리 깨달으면 앞으로 그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고요. 그게 아니라 5년 10년 지났을 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한껏 오른 매매가를 보고서 그때도 또 한 번 내게 내 집 마련이라는 기회가 왔음에도 또 패스할 확률이 커질 겁니다. 지금부터라도 소유, 렌트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자산은 소유 그리고 소비재는 렌트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 소비재와 자산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 번외의 얘기인데요. 이 계약을 마치고 제가 그 부동산 앞에다가 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평지길래 그냥 N에다 놓고 그냥 내렸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하고 할 말이 있어가지고 먼저 임차인분들 나가시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. 전화 와서 나갔더니 제가 아까 주차할 때 가로막았던 그 고급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차의 주인이 우리 임차인분이었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임차인분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. 저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원하는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끌어도 4천만 원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간절하게 했고,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은 소비재에 더 큰 돈을 쓰고 있고, 솔직히 월세 100만 원이란 돈은 진짜 큰 돈입니다. 저야 뭐 그걸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지만 제가 만약 월세를 100만 원 낸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. 분명 그 차도 뭐 선수금 걸고 할부로 지금 사용 중일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자동차 할부금과 월세 100만 원 합치면 일반 직장인의 월급 절반이 그냥 고정비로 지출이 되는 건데, 저야 뭐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월세랑 보증금 그 비율에 맞춰서 계약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저야 뭐 후련하지만, 한편으로는 저희 임차인분들의 그 미래가 조금은 걱정은 됩니다.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보증금 4천에 월세 100이면 만약에 이분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월세를 계속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도 24개월 계약이니까 2,400 빠지면 보증금 차감하면 그래도 돈이 남겠구나,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. 그 차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고요. 타인의 소비 습관까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두 분이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왔다고 하셨거든요.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조금 생각을 좀 고치시고
내가 진짜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, 그리고 집은 렌트가 아니라 소유 개념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년 안에 꼭 깨달으시고 2년 뒤에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이사 가셨으면 합니다. 저야 뭐 이 집에서 계속 사신다면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죠. 근데 저는 진심으로 이분들이 2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그 1,000만 원 부족해가지고 나이 어린 저에게 조금 뭐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그런 안티프레질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오늘 봤을 땐 그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지만 뭐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분명히 뭐 그렇게 지내다가 언젠가 한번 깨달을 거라고 봅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을 소유가 아니라 렌트 개념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